안녕하세요. 로마에 사는 가이드 광카이브의 광땡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곳은 로마의 상징적인 건축물,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괴테는 콜로세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 다른 것은 모두 작아 보인다. 콜로세움은 너무 커서 그 광경을 마음에 모두 담을 수 없다. 여러분, 콜로세움의 원래 이름을 아시나요? 정식 명칭은 바로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입니다. 콜로세움을 지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가문의 이름이 플라비우스였기 때문이죠. 그럼 콜로세움이란 이름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근처에 있었던 거대한 동상, 콜로수스 네로니스 때문이라는 설입니다. 네로 황제의 모습을 본떠 만든 약 30m 높이의 어마어마한 청동상이 있었는데 이 경기장도 덩달아 콜로세움, 즉 거대한 것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예 이름처럼 굳어졌다고 하네요. 이 엄청난 경기장은 서기 80년 티투스 황제 때 완공되었는데요. 완공 기념 축제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100일 동안이나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검사들의 경기는 물론이고 수천 마리의 맹수를 동원한 사냥 시합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봐도 이렇게 거대하고 놀라운 콜로세움을 약 2000년 전 로마인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치 구조, 그리고 로마 건축의 혁신, 로만 콘크리트에 있습니다. 먼저 아치는 위에서 누르는 무게를 양옆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서 적은 재료로도 아주 크고 높은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콜로세움 1층만 봐도 입구로 사용된 아치가 무려 80개나 있고요. 건물 전체에는 수백 개의 아치가 힘을 분산하여 지지하고 있었어요. 1층에 위치한 80개의 아치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진 4개를 제외한 76개는 모두 출입구로 쓰였습니다. 덕분에 최대 8만 명에 달하는 관중들이 입장권에 표시된 입구와 구역을 통해 15분 만에도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병기, 바로 로마식 콘크리트. 이건 화산재에 섞어 만들어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처럼 높고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아주 제격이었죠. 로만 콘크리트 덕분에 판테온의 그 거대한 돔도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이 기술은 오랫동안 잊혀졌다. 18세기가 되어서야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고대 로마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콜로세움 하면 검투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영화 글래디에이터 덕분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사실 초기의 검투 경기는 죽은 사람의 명예를 기리고 영혼을 달래기 위한 장래의식의 일부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점차 그 성격이 변해서 마치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열광하듯 로마 시민들에게 최고의 볼거리이자 오락으로 권력자들은 이 경기를 통해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전쟁 포로나 노예, 죄수들이 검투사가 되었지만 검투 경기와 검투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중에는 자유시민이나 퇴역군인, 심지어 귀족들까지 명예나 돈 혹은 명성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검투사가 되기도 했어요. 자신이 환생한 헤라클레스라고 믿었던 콤모두스 황제는 직접 검투사로 나서서 700번 넘게 경기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경기인 만큼 무대 장치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로 콜로세움 바닥 아래에는 히포게움이라는 아주 복잡한 지하 공간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곳은 검투사들이나 맹수들이 경기 시작 전에 대기하던 장소이자 온갖 무대 장치를 작동시키던 곳이죠.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이나 동물을 갑자기 경기장으로 등장시키기도 했답니다. 콜로세움에서 열리는 경기는 로마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입장이 대부분 무료였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공짜라고 아무나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좌석은 신분에 따라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황제와 언론 의원들은 당연히 가장 잘 보이는 앞자리, 기사 계급은 중간쯤, 일반 평민 남성들은 그 위쪽, 그리고 여성이나 노예, 외국인들은 가장 꼭대기층에 앉아야 했어요. 황제에 따라 좌석의 차등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경기를 보며 열광적으로 환호를 지르고 때로는 쓰러진 검사의 생사를 황제에게 결정해달라고 소리치기도 했죠. 경기장 안에서는 음식이나 음료수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경기 중간중간에는 경품 추첨 같은 이벤트도 열렸다고 하니
어때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가는 야구장이나 축구 경기장 분위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콜로세움은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오락시설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시민들에게 빵과 서커스, 즉 공짜 식량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심을 달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어요. 콜로세움에서 열리는 화려하고 잔혹한 경기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과 부를 과시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관심을 현실이나 정치 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였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도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콜로세움의 운명도 크게 달라집니다. 로마의 쇠락과 함께 5세기 이후에는 기독교의 영향 등으로 검투 경기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고 그 후에는 여러 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어요. 원래의 목적과 달리 중세시대는 빈민들의 거처로서 혹은 예배당이나 묘지로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귀족 가문의 요새로서 활용되기도 하고 콜로세움 안에는 거주민이 늘어나면서 일종의 주상복합 건물로 활용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콜로세움과 같은 고대 로마의 건축물이 채석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14세기 중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콜로세움 남쪽의 외벽이 크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후 채석장으로서의 활용이 더욱 가속화되며 로마의 다른 건물들을 짓기 위해 잘 다듬어진 돌이나 금속 자재들을 마구 가져다 썼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콜로세움이 가장 많이 훼손된 시기는 16세기 르네상스였어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도 콜로세움에서 가져온 덕재가 일부 사용되기도 합니다. 17세기 이후 콜로세움은 건축 자재를 위한 채석장으로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기독교의 순교 성지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18세기 중반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추가적인 파괴를 금지하고 성지로서 축성하면서 본격적인 보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9세기에는 교황청과 통일 이탈리아 중부 주도로 대대적인 복원 및 안정화 사업이 이루어져 붕괴 위협이 있었던 외벽을 지지하는 거대한 부벽이 세워졌고 아레나 바닥 아래에 히포게움이 발굴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고고학 연구가 벌어지는 이곳을 입장하며 만나볼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렇게 멋진 콜로세움, 매년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표를 사시려면 정말 긴 줄을 서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여행 시간을 아끼려면 미리 온라인으로 티켓 예매를 추천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콜로세움 포로로마노 팔라티노 언덕 통합권의 가격은 18유로입니다. 티켓에 표기된 시간은 콜로세움 입장 시간으로 전후 15분 내로 입장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대개 콜로세움 쪽보다 포로로마노 쪽이 짧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콜로세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로마 여행에 즐거움과 깊이를 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로마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즐거운 로마 여행 길잡이 광카이브의 광댕이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